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콩네이에 따른 돈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전까지 집계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농경지 1,800여 헥타르를 비롯해 과수원 36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해 주말보다 규모가 늘었으며 여수의 홍합과 고흥의 굴 양식시설 등 도내 80여 어가에서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피해 농어가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입력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태풍으로 연기됐던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로 예정됐던 제17회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는 태풍으로 연기됐다가 지난 7일 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막이 올라 내일까지 지역 예술인 공연과 광양만 가요제, EDM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역사문화관과 서천코스모스길, 서천분수대, 수상무대, 광양읍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는 등 풍성한 문화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어제가 민선 7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저희 여수MBC는 지자체별로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해 이번 주에 전해드립니다. 먼저 여수시입니다. 경제나 관광 분야에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은 떨쳐내지 못했고 조직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여수시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율촌 산단에 5,7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원료 제조 공장 유치가 확정됐고 산단 업체들의 채용 가점제 확대와 청년몰 개장도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여수시가 제시한 향후 핵심 과제에도 청년몰 육성과 신소재 미래산업 유치 등 경제 분야가 줄을 이뤘습니다. 경도 진입도로 건설 계획과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은 최근 정부 심의를 통과하거나 착공에 들어가면서 지역 관광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여건 속에 여수시는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관광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또 불친절하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을 관광객 한 사람 더 오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고치는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시장이 직접 민원 현장을 찾는 사랑방 좌담회와 청원제도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한 것 역시 민선 7기 새로운 변화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역사박물관 건립과 낭만포차 이전은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가 삭감돼 정작 시의회와의 소통은 부족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웅천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특혜 논란을 털어내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는 여론도 여전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민선 7기 첫 대규모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을 짜고 앞으로의 미래를 지향하는 것을 담당하는 국과 그것을 실행하고 움직이는 국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업무를 또 떠넘기기식 행정이 될 수 있다. 올해도 여수 산단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오히려 인명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민선 7기 100일을 맞아 여수시가 꼽은 10대 핵심 과제에 산단 안전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관내 아동들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 주도의 돌봄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선정된 세대에게 시설 개보수와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남 인구 문제 극복 공모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 3곳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5곳까지 확대됩니다. 저희 여수MBC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이달 한 달 동안 5주 연속 방송하는 특집 가려진 시간 고여있는 눈물 그 두 번째로 추석이 없어진 마을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당시 집단 학살을 당했던 마을 주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지역의 고통과 상처를 조명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시 나간면의 장홍석 씨. 여순 사건이 나던 해 추석 다음 날 마을에서 발생했던 처참한 사건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진압군이 들이닥쳐 마을 주민 22명을 총살했던 악몽 같은 현장. 장 씨의 어머니도 참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청소가 다 먹고는 이제 끝났는가 했더니
사람한테 기름을 다 뿌리고 전부 화장을 시킨 거예요. 자기 가족인데도 알아볼 수가 없어서. 살해당한 주민들 가운데 4살 이하의 어린이만도 모두 3명. 빨치산을 도와준 좌익이었다는 이유는 죽임의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한글도 깨우치도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빨리가 뭔지 자가 뭔지 우가 뭔지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을에 대한 사상적 편견과 색안경은 모든 주민들을 평생 괴롭혀왔습니다. 4살 많았던 이웃 형은 자신을 제외한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한 충격으로 이후 3번이나 자살을 기도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여튼 빨리난 빨자 또 순사란 순사 이런 말만 들어도 그냥 몸서리치고. 유족들의 대부분들이 못 읽고 못 배우고 또 못 먹고 하는 이 산무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추석을 맞지 못하게 된 신전마을 주민들. 평생의 굴레가 되어온 충격과 상처에다 마을에 드리워진 억울한 누명조차 풀지 못한 죄책감으로 70년이나 묵은 극심한 고통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 유족들이 그거 하나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긴 세월을 보내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여수 MBC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5주 연작 기획특집을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를 연계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작된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소감과 제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역사적 관점, 풀리지 않은 쟁점 등을 다룬 일부 버림받은 국민들. 그 기헌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개 그 군인에 의해서 어떤 그 지휘관에 의해서 발효가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점이 그 1편에 강조가 됐었는데 그런 점도 더 강조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여순 항쟁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뭔가 진실을 밝혀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순 항쟁에 대해서 좀 내가 제대로 알고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생겼고. 여순은 정확하게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순을 역사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역사는 사료를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자기의 관점에 맞게끔 해석해내는 거죠. 좀 더 깊은 고민과 객관적인 역사 인식에 대한 요구도 나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관점에 입각한 해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모두가 되새겨봐야 할 시각입니다. 여순 사건이 반란이냐 학살이냐 그다음에 이게 사건이냐 이렇게 그 논쟁이 많은데 이런 데 휩싸이다 보면은 사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에서 어떤 약간 그 벗어나서 사건 내용을 진지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지금 저희들은 70년 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70년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70년 후에 내용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여수 시민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5차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아내거든요. 시민들이. 그럼 이 5차 과정까지 전투를 막아내는 힘이 뭐였는가? 이건 봉기군이나 14인대 군인의 힘이 아니에요. 여수 시민들의 힘이에요. 여수 MBC는 이달 한 달 동안 여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받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또 오는 11일에는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특집 뉴스데스크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광주 목포 MBC와 공동으로 방송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교류 사업을 재개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14선언 11주년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했던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정영재 사무총장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교환했다며 이에 따라 북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전라남도와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를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남북교류 사업을 통해
2008년 평양에 준공한 발효콩빵 1공장에 이어 천안함 사건으로 중단된 2공장 사업을 재개하고 농업기술과 해양수산, 희귀광물자원, 에너지와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진료 모델이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합의학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장흥에서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의사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증세를 문질하고 진맥을 짚어봅니다. 외과 의사는 뼈와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어깨 수술을 받은 환자는 대체의학의 하나인 경락 경혈요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양방과 한방, 보안 대체의학이 협진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장흥 원광대 통합의료 한방병원입니다. 이 통합의학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치료 효과가 단일 의학이 각자 치료할 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환자 중심의 통합적 진료 모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장흥에서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주재 영상관과 통합의학 대학관, 보안대체의학관, 건강백세관 등 6개 주재관이 운영됩니다. 이곳에서 건강 상태를 전문 의료인에게 직접 점검받고 치유 방법과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배우는 다양한 진료 체험 기회가 제공됩니다. 저는 지금 무릎 관절이랑 허리가 안 좋아갖고 관절 치료 쪽으로 대체의학도 보고 있고, 그리고 요가도 되게 좋아서 요가도 가서 체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 또 검사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서울 한양대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국회에서 학술대회를 분산 개최해 통합의학의 필요성을 알리게 됩니다. 8년째를 맞이한 통합의학 박람회, 미래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통합의학이 의학의 중요 축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는 어제 제24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를 갖고 민선 7기 시정 비전인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을 선포했습니다.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전 식전 축하 공연과 민선 7기 비전 선포문 낭독, 시민합창단의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시민의 상은 황재우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이 받았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끼는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낮까지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서 서울 등 중북부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린 뒤 내일 아침 시간 중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구름 뒤편으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7도, 금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6도 선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요. 비를 가진 구름은 서해 먼 해상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유입되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으로는 가끔 구름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9도, 전주 11.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